더블 디스틸러리였습니다. 멜로우바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카노스케의 상징이죠. 유자라는 집으셔도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아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을 갔다가 면세점에서 딱히 살만한 게 없을 때 야마자키나 히비키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괜찮은 제품, 이 카노스케 증류소의 면세 한정판 더블 디스틸러리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미리 구매하려고 면세점에 가지는 않았고요.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건 여기 보이는 이 하쿠슈 비터스윗이었는데 이 제품이 간사이 공항에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이 카노스케 증류소의 면세 한정 보틀 3가지가 보이길래 궁금해서 하나 구매를 해왔고요. 인상 깊었던 건 이 3가지 모두 다 유리병 안에 솜에 적셔진 위스키가 있어서 향을 먼저 맡아보고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3가지는 이렇게 55도짜리 싱글몰트와 중간에 있는 61도짜리 히오키 파스틸이 있었고, 제가 구매해온 건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더블 디스틸러리였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봤더니 싱글몰트는 그냥 싱글몰트지만 히오키 파스틸 같은 경우는 아이리시 위스키에서 조금 영감을 받아서 이 발화를 시킨 보리와 발화를 시키지 않은 일반 보리를 섞어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더블 디스틸러리 같은 경우는 그런 히오키 파스틸 위스키와 이 카노스케 싱글몰트를 블렌딩하고 미즈나라 캐스크와 이 소추 캐스크도 함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 카노스케 증류소는 뭔가 다양한 복잡한 맛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져서 하나 궁금해서 구매를 해왔고, 가격은 15,000엔이었습니다. 참고로 히오키 파스틸은 12,000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카노스케 증류소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인데, 제가 오사카 여행을 여행의 기술님과 같이 갔다가 일본 위스키 전문 바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일본 위스키들을 마셔봤었거든요. 그 중에 물론 카노스케 제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성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궁금하던 차에 면세점에서 만난 이 제품을 구매해왔고, 이 카노스케 증류소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에 위치해 있는데 이 증류소 안에 멜로우바라는 바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이 멜로우바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이 석양을 바라보기 가장 완벽한 구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면세점 한정으로 나온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오피셜 제품을 조금 재해석해서 멜로우바 전용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그런 것들을 세계 여행자들도 경험해보게 하고자 이 면세 한정으로 이 병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맛이 너무 궁금해서 여행의 기술님과 둘이서 한번 오픈해서 마셔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 58도라는 도수 때문에 살짝 알코올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에어레이션을 거쳤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개에는 카노스케의 상징이죠. 이 새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건데. 이렇게 잔을 한 잔 채워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밝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쉐리 캐스크처럼 붉거나 진한 갈색은 아니고 약간 구릿빛이 감도는 황금색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카노스케 증류소는 2018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코마사 양조라 그래서 일본식 숙성 소주를 증류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 실제로 지금도 이 카노스케 증류소 옆에 있는 히오키 증류소에서 그런 소주들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름이 더블 디스틸러리인 것은 카노스케 증류소와 히오키 증류소 원액을 모두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도수가 58도면 점도를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꾸덕하게 배달려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오픈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한 잔씩 마시긴 했지만 아직도 알코올감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느낌인데 알코올 때문에 살짝 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리 캐스크는 사용된 것 같지 않지만 건과일 느낌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화사한 그런 꽃 같은 느낌의 약간 과일 느낌과 향신료 느낌,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부담스러운 알코올의 향이 함께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확실히 조금 맛있는데 재밌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캐릭터는 그 화사한 느낌이 맞고요. 달달한 캐릭터에
건과일의 느낌은 맛에선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보다는 시트러스한 그런 과일의 느낌이 느껴지고 약간의 향신료와 함께 풀이나 꽃 같은 그런 화사한 느낌이 느껴져서 다채로운 맛을 굉장히 가득 찬 볼륨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코올의 부담스러운 느낌이 마실 때도 팔레트에서도 느껴지는데 고도수 위스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쓰게 느껴지진 않고 뭔가 이런 타격감이 있는 약간 까끌거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상당히 길게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그런 여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그리고 이 미즈나라의 영향인지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묘한 감칠맛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다양한 개성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위스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뭔가 비슷비슷한 위스키들을 워낙 많이 마셔서인지 이렇게 좀 개성 있고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되게 마시기 좋더라고요. 일본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달고 화사한 느낌, 그러면서도 가볍지 않고 어느 정도 도수가 받쳐주는 그런 펀치력 있는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오픈호트도 제가 볼 때는 그 알코올이 강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진 증류소라서 숙성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을 텐데 저숙성의 느낌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완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구매했고 여행의 기술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유자라는 싱글 몰트를 구매해 왔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즈나라 캐스크 단일 숙성이라서 숙성기간 모두를 미즈나라 캐스크에만 담아서 숙성을 한 위스키인데 저희가 바에 가서 시음을 했을 때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 미즈나라를 잘못 쓰면 굉장히 맵고 쓴맛이 도드라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오픈노트를 잘 잡은 것 같고 그 어렵다는 미즈나라 캐스크를 잘 쓴 제품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다 15,000엔이라서 한 번쯤 구매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면세점 한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다른 곳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제품인데 굉장히 캐릭터가 다양하고 재밌으니까요. 일본 여행을 가셨다가 공항에서 살만한 위스키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15,000엔 정도 주고 한 병을 집으셔도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도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에어레이션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래오래 두고 마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오피셜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수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바나 아니면 다른 리코샵에서 구할 수 없는 면세점 한정 보틀을 한 병쯤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이 카누스케 증류소의 면세점 한정판 더블 디스틸러리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평소에 이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세요.